목숨을 위협받을 바에야 멀어지는 편이 낫다. 4화 엔딩을 기억하시나요? 피투성이가 든 채로 성희주를 바라보던 이한대군의 그 눈빛.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차 안에서 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이한대군은 자신의 차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몸을 던져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람을 지켜놓고는 이한대군은 성희주에게 본심을 전하지 못한 채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는 편이 낫다. 과연 이 선택은 단순한 망설임일까요? 아니면 이한대군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공개된 5화 공식 예고와 지금까지의 서사를 전부 뜯어보면서 충격적인 진실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 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먼저 4화 차량 사고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성희주는 국왕 이윤을 태우고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죠. 5화 예고에서는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군가 성희주의 차에 손을 댔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손을 댔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1화 국왕 탄신일. 성희주가 궁 앞에 화려한 스포츠카를 몰고 등장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 차가 바로 4화에서 사고가 난 그 슈퍼카입니다. 탄신일 날 궁 앞에 그 차가 세워졌을 때 수많은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죠. 범인은 분명 그 차를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욱하는 심정에 범퍼를 쿵 박아버렸다면? 대군 부인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 질투심에 성희주를 죽도록 미워할 사람, 김가재경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슈퍼카 범퍼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낸 쪽에서 고액의 수리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며 성희주의 차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바로 다음 날 김가재경이 왕실에 들렀죠. 대비는 그녀를 이한대군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벗이라며 직접 소개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차를 박은 것도, 수리를 맡긴 것도, 그리고 그 다음날 왕실 초대까지. 이건 김가재경이 제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대비의 보답이 아니었을까요? 범퍼를 박은 그 순간부터 이미 계획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한대군의 어머니, 그분도 차량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있던 날도 희주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차량 범퍼를 추돌했고 다음 날 차를 수리해준 업체가 정의일보와 연결된 계열사였다면? 사실 이한대군은 희주의 사고를 보는 것 자체가 큰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이때 이한대군의 뇌리에 스친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내 어머니 때와 똑같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희주의 차량 앞을 막아선 거죠. 그렇다면 5화 예고에서 이한대군이 성희주 곁에서 물러나려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겁이 나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성희주가 자신 때문에 어머니처럼 될까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난 3화에서 대비 윤희랑은 이한대군과 성희주의 혼인을 막아달라 부원군에게 부탁했었죠. 그때 부원군이 4화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군의 장인이 되고 싶어하는 양반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 여인을 경계하는 재계 인사들도 수두룩하지요. 무슨 일이 난다 해도 이상하진 않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습니다. 부원군은 이미 성희주의 차에 손을 쓴 것을 알고 있었고 일이 터지기 전 미리 무슨 일이 날 수도 있다는 말을 대비 앞에서 흘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비 윤희랑은 이 계획의 공모자였을까요?
아니면 부원군이 움직인다는 사실만 알고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을까요? 대비는 성희주를 대군 곁에서 내쫓고 싶었던 것이지 죽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사고 소식을 듣고 대비도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로 피해를 본 것이 성희주만이 아니라 국왕 이윤까지였기 때문이죠. 대비에게 국왕 이윤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뿐인 아들이자 지키고 싶은 왕입니다. 그 아들이 탄 차에서 사고가 났다? 대비는 절대 원치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5화에서 대비는 이 사고의 책임을 성희주에게 떠넘기려 하죠. 그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까? 국왕을 다치게 할 뻔했던 차에 탄 여인을 이한대군이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비는 이한대군에게 질책을 쏟아낼 겁니다. 그 여자가 왕실에 들어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건 캐슬그룹 성희주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부원군과 김가, 재경이 저지른 일은 뒤로 덮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가 시작됩니다. 이한대군이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차량 사고의 방식, 범퍼 추돌 후 수리 맡기기, 그리고 수리업체의 정체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사고와 겹쳐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쫓던 부원군은 김가, 재경 집안에 대한 어두운 내막까지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부원군은 움직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차갑게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한대군을 향해 먼저 공세를 펴니다. 국왕을 처음부터 제대로 지켰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여인과 어울리느라 전하를 방치한 것은 대군자가이시지 않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이한대군에게 돌리며 위기를 벗어나려는 거였죠. 칼은 남이 들고 책임도 남이 지고 자신은 오히려 질책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부원군의 방식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김가, 재경 집안과 정의일보로 덮어씌워집니다. 나는 몰랐다. 그 집안 딸이 독단으로 저지른 일이다. 부원군은 깔끔하게 발을 뺍니다. 그렇다고 성희주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5화 예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희주는 비서실 사람들을 동원해 의문스러운 지점을 파헤친다. 희주는 앉아서 당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니까요. 비서실 직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리 기록뿐만 아니라 성희주의 차가 세워져 있던 지하주차장 CCTV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범인이 포착됩니다. 성희주의 차량 범퍼를 박은 바로 그 인물이죠. 비서실은 그녀가 누구인지 처음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마침 회사에 들른 올케 언니 한다영이 멈춰섭니다. 이 사람, 김가 재경이잖아요. 양반가 규수 출신인 한다영에게 김가 재경은 낯선 얼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희주는 범인의 이름을 손해줍니다. 정의일보 집안의 딸, 김가 재경. 부원군은 희주에게까지 꼬리가 잡히자 신속하게 왕실 입장을 발표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일보 집안 딸이 치기 어린 질투에 저지른 일탈일 뿐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한 여자의 감정적 실수로 포장하고 수리업체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한 부원군. 그는 어떤 연루도 없다는 듯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왕실과 재계에서 수십 년을 살아남은 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을 주목해야 합니다. 왕실 대변인이었다가 쫓겨난 황우경. 이 사람은 선왕 이환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다가 내쳐진 인물입니다. 성희주가 이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황우경이 알고 있는 것들, 이한대군 어머니의 사고, 선왕의 죽음, 당시의 기록, 그리고 이번 성희주의 차량 결함까지 그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겠죠? 같은 세력이 같은 방식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 세력을 희주 혼자 상대하기엔 버겁습니다. 이때 아버지 성형국과 오빠 성태주가 희주의 왕실 입성을 돕는다면 어떨까요? 캐슬그룹 회장 성현국. 사실 그는 성희주와 이한대군의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벌이지만 본인 역시 평민 출신이니까요. 아들 성태주의 배필로 반가교수 한다영을 맞이한 것도 결국 신분 상승을 위해서였습니다. 평생 넘지 못했던 벽을 결혼으로 넘으려 한 것이죠. 그런데 딸이 왕실대군의 부인이 되어 외척이 된다? 성형국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며느리를 들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권력이니까요. 평생 넘고 싶었던 벽을 딸이 한 방에 무너뜨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굳이 막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희주를 향한 부성애보다는 캐슬그룹에 이로울 것인가만이 이 사람의 기준이니까요. 오빠 태주 역시 마찬가지죠. 희주가 왕실로 가야 캐슬그룹이 자신의 차지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5화의 핵심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이한대군은 성희주에게 결혼을 물으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 단순히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성희주는 결혼을 물으자는 이한대군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안화당에 진열된 각궁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활시위를 당기며 한 곳을 응시합니다. 놀란 이한대군이 그녀의 시선을 쫓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산책 중인 대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변명을 하러 찾아온 김과 재경이었을까요? 놀란 이한대군이 다급하게 말립니다.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는 성희주의 각궁을 뺏으며 말하죠. 휘는 법도 배우지 못했구나. 그때 성희주가 이한대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휘지지 마세요. 물러나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마세요. 그제야 이한대군은 깨닫습니다. 성희주가 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여자도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앞에서는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